네, 이번 시간에는 4단원 분수 놀이마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앞에 있는 문제 해결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그에 대한 정답은 또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놀이마당 한번 같이 해보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다리 채우기 놀이입니다. 자, 인원은 2명이 필요하고요. 짜가고 하면 되겠고요. 준비물은 분수 카드 한 벌, 색연필 등이 필요합니다. 자, 준비물 4쪽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분수 카드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놀이 방법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수 카드 더미를 뒤집어 놓습니다. 자, 분수 카드 더미를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놓고요. 두 번째, 순서를 정해서 분수 카드를 한 장씩 가져갑니다. 한 장씩 가져가고요. 다음 번호는 더 큰 분수 카드를 가져간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에서 분수 카드를 서로 비교해 봐서 더 큰 분수 카드를 가져간 사람이 자신의 놀이판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 놀이판 있어요. 여러분들 놀이판 책에 나와 좀 있거든요. 이 놀이판에 사다리 모양의 그 분수만큼 색칠을 합니다. 그 분수만큼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잘못 색칠하면 두 사람 모두 카드 더미 밑에 넣고 다시 가져갑니다.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18분의 1이 나왔어요. 친구는 3분의 1이 나왔네요. 자, 둘 중에 어떤 게 크죠? 분모를 똑같이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얘는 18칸 중에 3분의 1은 18분의 6과 같죠? 여기는 몇 칸을 칠해야 돼요? 6칸을 칠하고 이쪽은 한 칸을 칠하는데 누가 이긴 사람? 이긴 사람만 하라겠죠? 더 큰 분수 카드를 가져간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학생만 여기에 6칸을 칠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둘이 분수 카드를 해서 이긴 사람, 그 사람이 분수만큼, 그 칸만큼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색칠한 후 각자 가져온 카드는 카드 더미 밑에 넣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먼저 사다리 모양을 모두 색칠하면 이 게임은 이기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가장 큰 분수가 나오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분수는 어떤 것이고, 그럼 반대로 어떤 분수가 가장 작은가?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큰 분수는 뭐고, 가장 작은 분수는 뭔가 여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 놀이는 전체에 대한 분수만큼을 알아보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긴 사람만 색칠하면 돼요. 진 사람은 색칠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니면은 이거를 또 이런 방법도 할 수 있겠어요. 이긴 사람도 색칠하고 진 사람도 색칠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여기에서는 이긴 사람만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이긴 사람만 색칠하는 걸로 먼저 해보고요. 두 번째 경기는 둘 다 색칠을 하는 겁니다. 이긴 사람도 색칠하고 진 사람도 색칠을 하는데 이렇게 돼서 가장 먼저 칠한 사람이 이기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럴 경우에는 서로 같이 칠하다 보니까 만약에 동시에 여기 사다리를 먼저 칠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색칠을 빨리 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그냥 더 큰 분수를 가진 사람만 색칠해 보도록 하죠. 아니면 반대로 해봐도 돼요. 더 작은 분수를 가져간 사람이 색칠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그 사람만 색칠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색칠해서 가장 적은 분수를 가장 계속 많이 가져간 사람이 사다리꼴을 다 칠했을 때 이기는 게임이 되겠죠. 어때요? 해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분수의 크기 비교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분모를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분수만큼 전체 사다리꼴이 몇 개죠? 사다리가 18개예요. 그래서 사각형수가 몇 개인지를 보고 분수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건 선생님 찾아보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칠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것이 가장 불리한 건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수업 시간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야기마당이에요. 이야기마당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옛날 이집트 사람들의 분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는 왕의 무덤으로 쓰이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완성하는 데에는 오랜 기간이 걸려서 어떤 거대한 피라미드는 10만 명이 3개월 교대로 20년 동안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피라미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4명의 사람에게 빵을 3개만 주었습니다. 우리는 4명인데 왜 빵을 3개만 주나요? 빵이 부족하니 3개로 나누어 먹도록 해요. 마네토는 퉁명스런 관리인의 대답에 대꾸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프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두 아침도 못 먹고 힘들게 일을 해서 양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빵 3개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서로에게 공평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할지 깊은 생각을 하더니 똑똑한 마네토는 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빵 3개를 똑같이 넷으로 나누면 그러면 첫 번째 인부의 몫은 이만큼이고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나옵니다. 아하, 4분의 1을 3번 더하면 4분의 3이 되는군요. 아, 다른 방법도 있어. 먼저 빵 1개를 똑같이 둘로 나누고 이번에는 친구 엘리가 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인부의 몫은 이것과 이것이고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2분의 1과 4분의 1이 나옵니다. 결국은 아하, 이것도 역시 2분의 1과 4분의 1의 합도 3이 되겠죠. 4분의 3이 되는군요. 맞죠? 자, 빵 1개를 똑같이 넷으로 나눈 빵의 크기는 4분의 1이 되겠고요. 첫 번째 방법을 나눴을 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은 4분의 1이 3개씩 하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빵을 1개를 똑같이 둘로 나누면 이거는 2분의 1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을 나눴을 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은 2분의 1하고 그 다음 4개를 하나씩 나누니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둘 다 같게 되겠네요. 따라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4분의 3으로 먹는 양은 같습니다.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